1945년 9월 8일 인천항. 해방을 맞이한 조선에 미 24군단이 입항했다. 해방에 들뜬 민중들은 미군을 환영하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조선 민중은 연합국기를 들고 미군을 맞이했다. 우리는 그들을 해방의 동맹이라 여겼다.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일본인 경관대의 총이었다. 총을 맞은 사람은 조선인. 그 자리에서 2명이 즉사하였다. 해방의 만세를 부른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날 벌어진 일이었다. 미군정 사령관 존 리드 하즈는 발포한 일본군을 처벌하는 대신 치하했다. 패망한 순간마저 조선을 짓누르기 위해 미국의 머리를 조아린 일본. 미국은 이들을 치하하며 이 땅에 들어왔다. 민중은 깨달았다. 미국은 해방의 동맹이 아니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다. 우리 민중은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해방에 만세를 부르며 건국사업을 펼쳐나갔다. 전국 각지에 131개의 건국준비위원회가 세워졌다. 긴 항일운동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투쟁을 벌인 조직들은 건국준비위원회가 되어 국가 건설의 기반이 되었다. 이들은 혼란스러운 전국을 수습하며 국가를 운영할 준비를 다르쳤다. 이들은 일본인과 친일파에게 빼앗겼던 재산과 주권을 되찾으며 노동자들은 공장을, 인민위원회는 행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갔다. 해방되니 일본 놈들 두 말도 못하고 쫓겨갔지. 압박받고 살다가 우리 세상 되니 만세도 불고 좋아서 죽고 못 살았구만. 서러움 그만 당하고 우리도 좀 살아보자고 맘먹고 자치위원회를 마루 만들었지. 그길 우리가 탄광 주인이 된 것이었어요. 미국도 이런 한반도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미국은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 대한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들은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조선 민중의 혁명적인 건국 열기를 억눌러야 했다. 미국은 포고령을 통해 군대에 의한 점령을 선언하며 일장기가 내려간 자리를 차지했다. 제2의 식민통치가 시작된 것이었다. 미군정은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와 친일 관료들을 그대로 유지하며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미군정만이 존재한다고 선언했다. 민중들이 직접 이끌던 건국사업과 개혁안들을 모두 부정한 것이었다. 미군정은 자체법령을 발표하며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적산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몰수했다. 일제가 조선 민중에게 착취한 그 재산은 다시 조선 민중의 것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적산을 장악한 미군정은 이를 다시 친일파에게 헐값으로 넘겨주었다. 친일파는 친미파로 탈바꿈하였고 미군정은 조선 통치를 위해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친일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미군정은 쌀마저 빼앗았다. 친일 자본가가 쌀을 매점매석하면서 물가는 폭등했다. 민중은 일제강점기보다 처참한 굶주림을 겪어야 했다. 해방의 선물은 기근이다라는 절규에 돌아온 대답은 쌀이 없으면 채소나 과일을 구해 먹으면 되지 않겠냐는 미군정 관료의 망언이었다. 1946년의 물가는 1944년에 비해 92배나 뛰어올랐고 일제강점기에 민중들을 괴롭히던 순사가 미군정 소속 경찰이 되어 쌀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로 벌어졌다. 일제강점기보다 더한 수탈과 포갑이 미군정기에 일어나고 있었다. 미군정에게 해방을 빼앗긴 민중의 분노는 거대한 항쟁으로 폭발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과 항쟁이 일어났다. 1946년 9월 23일 0시 모든 공장이 멈췄다. 26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미군정의 포갑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에 미군정의 대응은 단호했다. 미국에게 이것은 전쟁이었고 미군정에게 조선 민중은 적이었다. 그들은 적을 죽이는데 망설이지 않았다. 46년 10월 1일 기아 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가 미군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분노한 민중 340여만 명은 다음날 광장에 모여 구호를 외쳤다. 배고파 못 살겠다. 쌀을 내놓아라. 미국의 식민지 정책을 반대한다.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이날 미군과 경찰에 의해 약 300명이 학살당했고 1만 5천여 명이 체포되었으며 3만 6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마침내 미군정은 단독정부 수립으로 조선 점령을 완성하려 했다. 친일에서 친미로 탈바꿈하여 살아남은 매국 세력과 이승만을 앞세워 친미 국가를 건설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항쟁의 불꽃이 타올랐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저지하고 민족의 하나된 정부, 통일을 쟁취하기 위해 제주 민중이 4.3 항쟁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군정은 민중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는 작전을 세우기에 이른다. 일명 초토화 작전. 당시 주한미 군사 고문단장 로버츠는 싹쓸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제주도민에 대한 학살을 주문했다. 미군정과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에 온 섬은 피바다에 잠겼고
10만여 명이 잔혹한 방법으로 학살당했다. 널려있는 시체 속에서 가족을 찾고 있는 아이를 보며 주한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는 초토화 작전을 최고 수준의 사고라고 극찬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치러졌고 반공 친미 정권이 세워졌다. 결국 38선 이남의 땅에서 미국의 한반도 침탈 야욕이 실현되고야 만 것이었다. 해방군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 땅에 군홧발을 내디딘 그 순간부터 미군은 점령군이었다. 조선의 해방에 총을 겨누고 한반도에 허리를 두동강낸 미군. 과연 2020년 주한미군은 역사 속 그들과 다른 모습일까?